민선 8기 창원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식 인수위가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살펴봤습니다. 휘발유 가격뿐 아니라 경유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경유값 상황과 원인, 앞으로의 전망까지 경제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민선 8기 창원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홍 당선인은 경제와 사회, 교육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수위원을 구성해 빠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조용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홍 당선인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뽑아 실무형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인수위는 경제와 복지, 교육 등 6개 분과로 나눠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이번 선거 때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실무형 어떤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수위는 동북아 중심 창원을 목표로 무너진 창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또 현안 사업을 꼼꼼히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창원 지역 공약과 연계, 국비 등 예산 확보에도 나섭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예산 요구 사업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빠르게 중앙부처의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마산 해양 신도시, 창원 복합 문화타운 등 장기 표류하고 있는 대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말 창원 시민께 어떤 게 가장 정확한 답일까?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위 가동으로 새로운 창원의 출발을 준비하는 홍남표 당선인. 홍 당선인은 인수위와 별도로 시민소통 전담팀을 운영해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홍 당선인은 8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김재원 신라대학교 항공대학장이 맡게 됐고 부위원장에는 오장석 경남혁신포럼 상임대표와 장성동 전 동아대학교 겸임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권통일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만기 인제대학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수위원회는 8일부터 28일까지 모두 20일간 활동하며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당선인 공약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홍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강조하며 지금부터 잘 준비해 시민들과 약속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경남 지역 시장 군수 당선인도 공식 인수위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선거 당선인들도 인수위원회나 출범준비위원회 등을 꾸려왔지만 그 활동에 근거가 생긴 건데요. 첫 시행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시장 군수 당선인도 대통령처럼 공식적인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근거가 된 건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개정되면서입니다.
이로써 지자체 규모에 따른 편차와 미흡한 근거로 기존 인수위가 받아오던 제약을 풀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도지사는 20명, 시장군수는 15명 이내에 인수위원을 둘 수 있고 여성은 최소 40% 이상 임명해야 합니다. 운영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지자체 공무원 파견과 운영 예산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활동기간,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당선인의 권한과 존재감이 더 커지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4일이란 짧은 활동 기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행정 현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지 취임 전부터 당선인을 보좌하는 만큼 유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6월 한 달은 당선인의 인수위와 현직 단체장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 정경는 한지붕 두 가족 살림에 업무 보고나 자료 요구 과정 등에서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에 단체장의 임기 수행을 위해 인수위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 살림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살림살이에 충실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지역의 어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데 초점을 둬서 인수위원회가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 곳곳에서 당선인의 첫 공식 인수위가 출범한 가운데 기대만큼 결과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업 시위가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광훈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등이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 행위를 선동해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영상의 반복적인 재생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의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업 일부 단체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한 것으로 법안 발의에는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거제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차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파손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참여 중인 조합원 1명을 특수재물 손괴죄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오전 3시 40분쯤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자신들의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목을 휘둘러 전면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운송 방해,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H라인 해운, 페노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으로부터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1조 743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저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제액화 설비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5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경남도 내 경유 가격의 현재 상황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먼저 경유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경유값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도내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29원 내렸지만 이후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도내 평균 경유 가격은 5월 6일 1904원보다 108원 오른 리터당 2012원을 나타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5월 11일부터 휘발유를 넘어섰는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네, 정말 경유값 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요. 지금껏 휘발유보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 가격이 낮았었는데 최근 가격이 같거나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실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과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 3월 경유값은 리터당 1231원까지 오르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름세인 경유값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인데요.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할 만큼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류업계가 될 것 같은데요. 유류비 비중이 높은 물류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개인 차주들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만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주문받는 물동량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유값 급상승에 사회 전반의 파장이 큽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물류업계가 될 것 같은데요. 유류비 비중이 높은 물류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개인 차주들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만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주문받는 물동량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유값이 언제까지 이 수준이 계속될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나간 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용, 운송용 경유 수요가 증가하였고 해당 부분은 특성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경유 수입량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산 경유가 제재 우려로 공급 차질을 빚게 되었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 및 산업 부분에서 이를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제공정상 항공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사한 제품인 경유의 생산 수율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당분간 중간유 시장은 매우 타이트한 수급 사정을 유지하며 원유 가격 강세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유를 포함한 기름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더불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외 전기차 판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 있는 분들은 시기를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